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장원익입니다. 먼저 아시아 스틸 포럼에서 철강 원료 시장에 대한 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트랜스에 감사드립니다. 철강 원료라고 하면 철광석, 원료탄, 그리고 철 스크랩 등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철광석 시장과 원료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철강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고, 철강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세계 경제 동향, 철강 산업 동향, 그리고 원료 시장 동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동향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감염자는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일 등 동부아시아 지역은 올해 초 대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여행과 무역이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장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으며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완화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긴급 재정 투입, 금리 인하 등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반면 중국은 2분기에 급격하게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의 급반등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그 원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기존에 예상했던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기존의 경제 전망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충격을 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충격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소비의 감소와 생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가 그리고 우리 생활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정지된 듯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 전망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에 더해서 전염병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재구성돼야 되는데 그 전염병이라는 변수가 다른 모든 변수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정도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충격은 그 충격의 크기와 지속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이냐 또는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개발되며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진행 방향에 따라 국가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 대응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점은 올 겨울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될지의 여부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 개발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국민들에게 배포되어 접종되는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신흥국이나 후진국은 순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겨울에 코로나가 대규모로 재확산된다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IMF가 제시한 경제 전망은 또다시 큰 폭의 수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MF는 얼마 전에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만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철강 생산 설비를 휴지하거나 감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업 인력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자동차 생산, 선박 건조, 건설 투자 등 철강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축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CRU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을 낮춘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2.2억 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억 톤이면 전체 조항 설비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공급 능력 과잉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 능력 과잉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휴지하는 설비가 늘어나면서 공급 능력 과잉이 소폭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능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중국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설비들이 2022년, 2023년에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은 24억 톤에 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공급 능력 과잉은 5억 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강제 수요는 세계 강제 수요는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올해 중국 강제 수요는 작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올해 강제 수요가 감소하는데 중국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5월 21일부터 양회를 개최하여 2020년 6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적자 1조 위안 확대,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 특별국채 발행 등 GDP의 6.4%에 해당하는 6조 3,500억 위안의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는데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018년 3.9%였으나 2019년 4.1%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는 5.8%로 높아졌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과 영국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1로 집계됐습니다. 7월 달에 52.8은 물론 당시 시장에서 예측했던 52.6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50을 넘어서는 것이고 2011년 2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강제 수요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강제 수요가 부진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세계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조강 생산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2018년 대비 2019년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충격을 생각하면 전년 대비 4.1% 감소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강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의 실적은 다릅니다. 국가별 조강 생산 실적을 보면 인도가 8월까지 전년 대비 18.8% 감소, 일본은 19% 감소, 한국은 8.6%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강 생산 국가들이 모두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조강 생산 때문입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오히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전체 조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다른 국가들의 조강 생산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도 중국의 조강 생산 증가가 다른 감소분을 상쇄해버린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중국의 월별 조강 생산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3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PMI 지수가 50을 넘어선 시점이 5월부터인데요. 월별 조강 생산량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나라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조강 생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책의 영향은 원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수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하나가 고로 가동률입니다. 조강 생산에는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조강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고로 가동률이 원료 수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중국 내 247개 제철소의 고로 가동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80%대를 유지하던 중국의 고로 가동률은 5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기 시작한 5월부터 월별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 강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강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조강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강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고로 가동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원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국이 전체 조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원료 수요 증가는 전체 원료 수요의 증가를 견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최근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0불에서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기준으로 톤당 124달러를 기록했고 한때 130달러를 상회하면서 원료탄 가격보다 비싼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말을 하면서 중국 정책의 영향은 원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광석 가격의 상승과 원료탄 가격의 약세 역시 중국 정부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따른 강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철광석 수요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료탄 가격은 약세입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해 석탄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 강화라는 목적 말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자국 석탄 산업의 보호입니다. 자국 석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석탄의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고, 그 결과 석탄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탄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원료탄 수요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재화의 가격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두 재화의 가격이 지금과 같이 디커플링 되는 것은 공급 구조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 정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수요 요인이 있고 공급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수요 증가는 수요 요인이며, 발레의 테일링댐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공급 요인입니다. 2019년 초에 발생한 발레의 댐 붕괴로 즉각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가 취약한 다른 댐들에 대한 보완이 끝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내년 8월까지 보완을 마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으나 투자은행들은 그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완성기간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경에야 2018년 생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BHP, 리오틴토, 발레, FMG 등 철광석 메이저사들이 공급 과점 구조인 상황에서 발레의 생산 차질을 다른 메이저사들이 상쇄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각 업체별로 생산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업체의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굳이 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최근 철광석 가격이 다른 원자재 가격이나 철강 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광석 가격은 원자재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여 왔으나 작년부터 가격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철강 가격과의 움직임도 과거 대비 차이가 많음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강 가격 상승폭보다 철광석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철강사들의 마진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철광석 시장과 철강 시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 재화의 가격 움직임이 차이가 많다는 것은 철광석 가격이 철강 시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철강 가격이 철광석 시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더하여 밀접한 두 개의 시장이 서로 반영을 못하게 되면 시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4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와 철강 경기가 올해 대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정점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중국 주도의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 및 접종이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철강 수요는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철광석 시장의 경우 중국의 고로 가동률이 한계에 접근해 있고 브라질에서의 생산 차질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철광석 선물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철광석 가격은 느린 속도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전망하기도 어렵고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철강 시황과 원료 시황이 유사하게 움직인다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호 윈윈과 상존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